빌린 돈을 미리 갚겠다고 해도 내야 하는 수수료.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에서 고객에게 벌칙성으로 물리는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빌린 돈을 빨리 갚겠다는데 왜 갚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금융사는 자금 운용에 변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우선은 이 은행에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듣고 싶은데요. 네, 보통 돈을 대출해간 고객이 대출금 상환 만기일이 되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에서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대출이자를 받아서 예금을 주는 일반적인 금융사 업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금융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아버리면 금융사 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모두 갚았을 때 금융사는 남은 기간에 받으려고 계획했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금 고객들에게는 반드시 예금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변수가 생깁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런 금융사의 손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에 물리는 벌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빨리 돈을 갚아주더라도 오히려 이 자금 운용 측면에서 금융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언제부터 이 제도가 생겨난 겁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IMF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중도에 갚아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자금 운용으로 계획했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손해로 이어지게 되니까 은행들이 대출 상환 수수료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9년을 전후로 해서 은행을 비롯한 대형 보험회사들이 이 제도를 채택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측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은행권 수익을 살펴보면 특히 4대 시중은행들이 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쏠쏠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KEB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걷어들인 금액이 2,064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는 2,121억 원, 2015년에는 2,703억 원, 2016년에는 2,339억 원으로 매 2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올해도 4대 시중은행이 상반기에만 중도상환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이 1,049억 원이라고 합니다. 은행 대출 고객 중에서 대출 중도상환을 희망하는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앴을 경우에 은행이 보게 될 손해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은행들도 역시 그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 수수료 제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무조건 대출 고객은 창구를 찾아서 대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예정보다 빨리 상환되면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을 또 판매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로 24시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금이 중도에 상환돼도 은행이 다른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들일 비용이 예전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인터넷 은행의 경우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첫돌이 지난 카카오뱅크는 출범 때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자료를 보면 출범 이후 대출 고객의 46%가량이 중도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10만 명이 넘는 대출 고객이 대출금 중도상환을 했고 이 고객들이 중도상환을 하면서 절감한 금액이 70억 원가량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도 이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질의했던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제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11월 중에 이 관련 영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실 국회에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책에 대한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